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제가 깨끗이 씻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의 아프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지진 않을 거고 살짝 이렇게 매만지는 차원에서 악령의 끼릴로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악령은 말 그대로 악령이잖아요. 제목이 이게 마귀들 악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devils, the devils 그거 쓰기도 하고요. 드물게 데몬도 쓰기도 하고요. 더 퍼제스트 그런 제목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들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로는 지금 밀린 영화들을 역시나 최대한 열심히 해치우고 있는데 콘스탄틴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악령이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들린 사람은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잖아요. 뭐 파탄이죠. 그런 걸 이제 다룬 소설인데 여기서 내 아픈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혹은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악령 뭐 워낙 큰 작품이니까요. 그 강의해 놓은 거는 많습니다, 여러분. 영상 찍어 놓은 거는 그건 제가 이제 강의 노트 보고 최대한 이제 누락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찍은 게 있으니까 자세한 그런 강의록이 필요하신 분은 그거를 들으시고요. 오늘은 끼릴로프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이론서도 그렇지만 소설도 너무 완독해야 된다, 정독해야 된다는 부담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읽고 이렇게 이제 세 권짜리는 한꺼번에 세 권 다 사지 마시고 한 권을 사가지고 조금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여러 인물들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는 건데 그게 뭐 엄청나게 고전이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막 권한다고 해서 나한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뭐 내가 못 읽고 뭐 했다고 해서 열등감 느끼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고요. 자, 요는 악령이 되게 길고 힘든 소설인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끼릴로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끼릴로프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 양반은 27밖에 되지 않았어요. 되게 젊은데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목구비가, 뭐 키가 크고 작은지, 뭐 뚱뚱한지 날씬한지, 젊은지 늙은지 뭔지 잘 몰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악령을 읽고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나이가 되게 많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한테 20대 후반은 되게 많은 나이죠. 예,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킬로프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디테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관념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건데요. 키릴로프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지? 키릴로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키릴로프가 화자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화자는 안톤 라브렌치에프게 다시 안톤 라브렌치에비치게프입니다. 안톤인데요. 이 화자가 이제 끼릴로프를 만났는데 끼릴로프가 뜬금없이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이 이런 거 참 좋아요. 그죠? 처음 만났는데 통성명도 거의 하지 않고 혹은 통성명 하자마자 바로 선생님 시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대화. 선생님 지옥이란 뭘까요? 이런 대화를 바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요 화자가 자 선생님 머리 위에 거대한 바윗돌이 뭐 지금 대나무 이쑤시개지만 대나무 이쑤시개가 이렇게 있어요. 거대한 바윗돌이 그 바윗돌이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플까요? 하고 물어요. 아플까요? 거대한 바윗돌을 보고서 네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거대한 바윗돌을 보고서 네가 통증 혹은 고통을 느끼겠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화자가 뭐라 그래요? 무섭겠죠. 저게 떨어져가지고 나를 아프게 할까봐, 나를 죽일까봐. 그 킬로프가 정정합니다. 저는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아플 거냐고 했더니, 아니, 당연히 아프진 않죠. 그 이렇게 달려만 있는데 그게 뭐가 아파요. 자, 그래서 끼릴로프의 요지는 신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이라는 건요, 그런 식의 이제 그 관념 덩어리인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는 뭐가 아닌 거죠. 우리한테 고통을 주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이제 저기 똑바로 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식의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타브로긴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원래 용건은 그 가가노프하고 결투하는 거에 입회인이 되어달라 뭐 이런 거면 너는 항상 고통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스타브로긴의 서사가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브로긴이 끼릴로프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마이크를 딱 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를 딱 주면서 이건 가위지만 마이크를 딱 주면서 아직도 그 사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상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상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인신사상이라고 요약을 하는 끼릴로프 특유의 어떤 사상인데요.
끼릴로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좋다. 제가 이제 저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건데, 세상은 다 좋다. 이게 이제 키릴로프의 일종의 정신승리법이에요. 세상은 다 좋은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왜 우리가 안 좋다고 말을 하느냐? 모든 것이 좋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면, 혹은 소설에 나오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모든 세계가 결국 뭡니까? 나에게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세계를 바꿀 수는 없고,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니까요. 자연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것과 마주하는 주로 안 좋은 경우일 거예요. 마주하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키릴로프는 모든 것이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스타브로긴이 또 이제 못됐으니까, 스타브로긴은 빌런이잖아요. 악인으로서 이제, 자, 좀 콩을 삶고 있어가지고 콩 삶는 시간에, 자, 이거를 이제 그 악인이니까 찌르는 거죠. 키릴로프를 찌르면서,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능욕하고 뭐 누가 이렇게 죽고 뭐 서로 이렇게 살인을 하고 그래도 좋은 거냐? 아유, 그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이게 이제 법륜 스님의 해법이라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나랑 같이 살아주니까 좋고, 남편이 죽었으면은 뭐 내가 시집 한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좋고, 연인이 내 옆에 있으면 같이 사귈 수 있으니까 좋고, 연인이 떠났으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또 새로운 인연 만날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강의를 하나 얻고 싶어도 그쪽에서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은 저는 그 강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그런 거고, 방금 이제 생각했는데 저 콩 소리가 나가지고, 애가 오면 이제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애가 와서 밥상을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어줘야죠. 지금 엄마가 한 거를.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먹어줄 아이를. 근데 갑자기 아이가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단편소설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불안에 사실 항상 시달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머리 위에 달려있는 그 바위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한 이제 신의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키릴로프는 무신론자인 양 자기를 이제 계속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저런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스타브로긴이 찌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랬더니 그가 올 겁니다라고 키릴로프가 말합니다. 이때 그는 그라니요, 신인 말입니까? 하고 이제 스타브로긴이 치니까 키릴로프가 아닙니다. 인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말장난인 것 같지만은, 신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의 아들, 즉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인신은 뭡니까? 사람인데 신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는 신인이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기본 신이에요. 이건 본바탕이 신인데, 인두겁. 그러니까 사람의 껍질을 잠시 쓰고 이쪽에 임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인신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사람인데 자기가 이러저러한 뭡니까? 깨달음 같은 거를 통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불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내가 해탈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해탈, 득도 뭐 이런 것들, 이 고가,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면 결국 이러저러한 것이다 해서 이제 그 길로 이제 최대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도,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이런 거 다 포함요. 기독교에서도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긴 하던데요.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결국 내가 예수처럼 될 수 있다. 예수처럼 이제, 근데 그건 조금 약간 이단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될 수 있다. 적어도 뭐야, 나 자신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 아픈 부분, 아픈 마음을 내가 이제 어루만져서 다독다독 하는 거죠. 이게 내 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학을 하고 가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키릴로프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탓은 샤토프가 더해요. 에이 미친놈아 라고 하지는 않고, 키릴로프 네가 참 좋은 사람인데 정신이 그렇게 나가서 정신만 그렇게 온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악령의 구도에서 정신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키릴로프하고 샤토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샤토프가 더 미친, 어쩌면 XX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둘이 이게 되게 재밌는 페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릴 때는 이제 20대 때인데
듀엣을 가지고 소설을 후속편을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재주가 없어가지고. 근데 샤토프는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키릴로프는 절대적으로 선하도록 이 사상이 살아나려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인이 아니고 인신 그 자체로 사람인데 어떤 도를 터득한 거잖아요. 신의 경제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착해야 되니까요.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옷도 막 명품 이런 거 추구해도 안 되고요. 집도 뭐 아파트 비싼데 뭐 자이 이런 데 살 거야 이래도 안 되고, 또 비트코인 이런 것도 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뭐예요? 망가져 버릴 거야. 마약할 거야. 또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라르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 스타브로긴이 굉장한 미남의 부자의 귀족이어야 하는 것처럼 샤토프가 되게 못생기고 불쌍하고 최대한 망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샤토프는 남자로서 되게 굴욕적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스타브로긴한테 뺏기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키릴로프는 뭐다? 절대적으로 선한 인물이어야 한다. 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작가가 되게 잘 살렸고, 저는 마지막에 키릴로프가 이제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자살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자살할 거예요. 자살함으로 해서 내가 최초의 인신임을 증명하겠다. 근데 지가 자살한다고 해서 그게 왜 인신인 게 증명이 되죠? 그게 또 애매한데요. 잠깐 내일이요. 네, 자, 그게 또 애매한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는 건데, 그게 증명이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별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다시 읽어보면 제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독해에서는 그 부분은 뭐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은 많지만 이 이념을 천명하기 위해서 자살한 사람은 없다. 내가 바로 이제 바로 그런 이유로 자살함으로 해서 증명을 하겠다.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그리고 내가 최초의 뭡니까? 인신임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자살 장면을 보면 진짜 개판 5분 전이고 너무 웃기거든요. 네, 이병헌이 나오는 SNL 수준 이상으로 웃기게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 막 뼈뜨르 베로벤스키는 지금 저놈이 빨리 죽어가지고 지금 샤토프 죽인 거면 죄를 다 저 유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키릴로프 유서 쓰지도 않고 말도 너무 많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이씨 안 죽겠나 해가지고 이제 뼈뜨르도 포기를 했는데,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 죽었고 결론은 죽어요. 결론은 죽고 정말 공각기동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생명이라는 건 뭔지, 그죠? 우리의 이 마음, 마인드, 소울, 또 뭐 있죠? 스피릿. 그 김재인 책을 이렇게 아까 훑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부르는 거, 넋이라고 부르는 거, 혼이라고 부르는 거, 고스트라고 부르는 거,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공각기동대에서 던지는 물음, 전뇌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게 스스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 고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의 멋진 그 캐릭터 있잖아요, 로이. 자기가 어차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안 구해줘도 되는, 아마 레플리컨트였겠지만 데커드를 구해주고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생명이란 무엇이냐 물을 수 있는데, 키릴로프와 관련해서 그런 거죠.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 우리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 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어떤 넋이라든지 혼이라든지 마인드, 정신, 스피릿, 어떤 정령, 그다음에 또 소울, 영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게 두뇌가 이거 잘라갖고 두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피도 해줘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요. 배설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를 써야지 이 뇌도 돌아가고, 당장에 이만 나가도 저작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이쪽 자극을 통해서 뇌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몸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신사상이고 뭐고 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돌아가면 한편으로는 이 내버리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이 바윗돌을 보고서 느끼는 아픔, 통증, 이것도 이제 나의 존재 감각이지만 이게 이제 지하로부터 수기의 핵심이잖아요. 그 통증, 고통이라는 게. 그게 이제 나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엄청난 이제 그 고갱인데요. 그 통증도 중요하지만 공포 있죠. 저게 떨어져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 하고 느끼는 공포와 불안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 요소거든요. 지금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곧 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 좀 있으면 이제 아이를 볼 거라는 기쁨, 뭐 부모님을 만날 거라는 기쁨,
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짝패를 이루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감정들, 이제 여기서 그 키릴로프하고 화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의 불안이나 공포, 그다음에 이제 고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 불가피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 드린다는 거는 결국 키릴로프식의 이제 정신승리법인데 제가 중문학자라면 이제 아큐정전을 아마 더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게 더 은근해요. 키릴로프가 굉장히 네, 은근하죠. 그래서 관념인으로 이제 쓴 건데 그 키릴로프식의 정신승리법 모든 것이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거는 또 키에르케고르예요. 네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자살을 해도 목을 매도 후회하고 목을 매지 않아도 후회하고 그럼 어떡할 것이냐. 비슷한 이제 맥락들인데요. 결국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거는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사건들 주로 죽음이죠, 그죠? 그다음 뭐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뭐 저 같은 뭐 교수 공채 떨어지는 거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뭐 강사 이런 거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소설 원고 내주세요 했는데 퇴짜 메일조차 오지 않으니까 떨어진 게 맞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국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다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키릴로프의 정신승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도 좋고 키릴로프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아 읽으시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스킵하거나 조금 이제 쉬면서 읽을 수 있겠죠. 곁들여서 저의 이제 대학 라이벌이죠.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키릴로프라는 캐릭터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 보니까 정신 승리가 너무 세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의 이제 성공 그런 게 다가가기 조금 힘든 측면이 있고 그것 또한 이제 키릴로프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사회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차만 계속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뇌전증이 왔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씁니까? 권총에다가 쓰고요. 얘기를 하니까 또 키릴로프도 제가 키릴로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이 좋다라는 키릴로프의 정신승리법을 얘기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